전 세계의 돈, 바로 미국 달러죠. 이 달러의 시대가 정말로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통화 제국들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도전자들, 바로 중국과 디지털 화폐를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 권력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러의 미래를 알려면요, 일단 과거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바다 위에서 벌어진 딱 한 번의 싸움이 전 세계 돈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무적 함대가 침몰한 사건 말이죠. 이런 그냥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어요. 금융 패권이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 권력이라는 건 늘 이동하잖아요. 스페인 다음엔 영국 파운드화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국이 힘을 잃었고 바로 그 빈자리를 미국 달러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달러가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되면서 미국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이걸 한 프랑스 재무장관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싸게 빌릴 수 있고 또 달러를 무기로 엄청난 금융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이 막강한 특권이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네, 바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 거대한 힘 때문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달러에 도전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통화 정책에서 독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금융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똑똑히 본 뒤로는요, 이 목표가 훨씬 더 시급한 과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중국이 엄청난 도전자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야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부 문제들을 잔뜩 안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당시 리커창 총리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인정했습니다. 뭐냐면요, 중국인 6억 명이 한 달에 141달러, 우리 돈으로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니, 세계 패권을 꿈꾸는 나라인데 내부의 빈부격차가 이렇게나 심각한 거죠. 이런 내부 문제에 더해서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전문가들조차 중국이 내놓는 통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며 의심하면서 이걸 흑마술에 빗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죠.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 이번엔 기술의 세계에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저자의 동료가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허름한 뒷골목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게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비밀 금융창구,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이었던 겁니다. 정말 영화 같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암호화폐 하면 투기, 한탕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진짜 힘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존의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 제재를 받는 단체나 국가들에게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세계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합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을 보세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바로 신뢰와 규제가 없다면 그게 디지털이든 뭐든 어떤 금융 시스템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아주 강력한 외부의 도전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위협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달러의 왕자를 노리는 후보들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국 위안화, 유로,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까지요. 하지만 이 모든 외부의 압력들을 다 고려해 본 다음에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장 큰 적이 마냥 베이징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바로 미국 자기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지 못하게 막는 조약이라도 있거든요. 물론 느슨하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미국은요?
정치 시스템 자체가 정부가 돈을 마구 쓰는 걸 통제할 강력한 장치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러니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미국 시스템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한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달러 제국의 지배력이 이젠 더는 당연한 게 아니게 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달러의 운명은 저 멀리 해외의 경쟁자들 손에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 주인인 미국 스스로의 손에 의해 결정될까요? 어쩌면 미국의 통화 제국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